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클릭, 모든 검색, 모든 대화가 기록되고 분석됩니다. 누군가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 누군가가 거대한 그림자 속 존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매일 손에 쥐는 작은 스크린 속에 새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시는 이제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불태난 진실을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는 정말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더 교묘한 형태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았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가장 깊숙한 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감시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근대 이후 감시는 더욱 교묘하고 효율적인 형태로 진화했죠. 18세기 철학자 제레미 벤담은 효율적인 감옥 설계를 위해 파놉티콘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중앙에 한 감시자가 모든 수감자를 볼 수 있지만 수감자들은 자신들이 언제 감시당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였죠. 미셸 푸코는 이 파놉티콘이 단순한 감옥을 넘어 학교, 병원, 군대 등 현대 사회 전체의 규율 권력을 설명하는 강력한 은유라고 통찰했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권력. 그런데 21세기 이 파놉티콘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 삶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스마트폰은 더 이상 단순한 통신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켜져 있는 감시자이자 데이터 수집기로 기능합니다. 당신의 위치 정보, 사용하는 앱, 검색 기록, 심지어는 음성인식 기능을 통한 대화 패턴까지도 끊임없이 수집됩니다. 소셜미디어는 또 어떻습니까? 좋아요와 팔로우라는 달콤한 인정 욕구를 미끼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끊임없이 노출하고 플랫폼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소통을 넘어선 자기감시 일종입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무인 키오스크, 도시 곳곳의 CCTV, 얼굴을 식별하는 안면 인식 기술.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데이터를 축적하며 숨겨진 감시망을 형성합니다. 과거의 감시가 물리적이고 강제적이었다면 오늘날의 디지털 감시는 편리함과 개인화라는 이름 아래 우리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냅니다. 우리는 철창이 보이지 않기에 더 자유롭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만들어낸 투명한 감옥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디지털 파놉티콘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의 가장 교묘한 설계자는 다름 아닌 당신의 욕망을 너무나도 잘 아는 존재입니다. 바로 알고리즘이죠. 이제 우리는 디지털 파놉티콘의 작동 방식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옥을 설계하고 그 안에 우리를 가두는 가장 교묘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과거에는 영화나 소설 속에서만 존재했던 인공지능이 이제는 당신의 가장 은밀한 욕망까지도 설계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클릭 한 번, 시청 시간 1초, 검색어 하나하나를 학습해 당신의 인지 편향과 심리적 약점을 파고듭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라는 달콤한 속삭임 뒤에는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아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게 하려는 정교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필터 버블과 확증 편향의 함정입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의 기존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끊임없이 공급하여 당신의 시야를 좁힙니다. 당신은 다양한 의견과 진실에 노출될 기회를 잃고
세상은 당신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다고 믿는 정보의 흐름마저 사실은 알고리즘에 의해 이미 설계된 결과인 셈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현대사회가 원본 없는 복제물, 즉 시뮬라크르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개인화된 정보 버블은 일종의 시뮬라크르적 현실입니다. 우리는 알고리즘이 짜놓은 가상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그것이 진짜 현실인 양 착각합니다. 우리의 욕망조차도 복제되고 조작되는 시뮬라시옹의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대로 소비하고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면서 진정한 나의 욕망과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본연의 자아와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잃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빅브라더는 더 이상 외부의 폭력적인 감시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욕망을 설계하고 조작하며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도록 만드는 욕망의 설계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파놉티콘 안에 갇혀 있었고 알고리즘은 우리의 욕망을 설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통제 시스템 속에서 영원히 끌려다녀야만 할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레즈는 푸코의 규율 사회 이후 도래할 사회를 통제 사회라고 명명했습니다. 규율 사회가 감금된 공간에서 개인을 훈련했다면 통제 사회는 디지털 코드와 알고리즘을 통해 유동적이고 지속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말이죠. 하지만 들레즈는 이 통제 사회 속에서도 틈새를 발견하고 새로운 형태의 자유를 모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감시당하고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수동적인 객체에서 능동적인 주체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 첫 번째 저항인 셈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해야 합니다. 정보의 출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며 데이터 주권을 옹호하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고 나만의 생각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힘이 중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디톡스와 연결 끊기는 단순한 휴식을 넘어선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불필요한 알림을 끄고 특정 앱 사용 시간을 제한하며 의도적으로 오프라인 관계와 활동을 늘려보세요. 연결 강박에서 벗어나 단절을 통한 진정한 자유를 모색하는 것이죠. 이는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최적화된 삶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삶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힘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빅브라더는 더 이상 외부의 거대한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사용하는 기기들과 플랫폼을 통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우리의 가장 은밀한 욕망을 조종하고 생각을 설계하며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감시자가 당신 안에 있고 가장 강력한 저항자 또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보이지 않던 철창이 드러나고 새로운 자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기술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영향력을 인지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이용당하는 자가 아닌 이용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리즘이 짜놓은 길이 아닌 우리만의 길을 걸을 자유가 있습니다. 질문하고 의심하며 스스로의 가치와 욕망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 빅브라더의 그림자 속에서 당신의 인간성을 지키고 확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유는 당신의 깨어있는 의식에서 시작됩니다.